자, 여기서는 이제 HTML 구조로 변경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트스트랩을 도입을 해서 기본 HTML 이제 화면을 좀 더 이쁘게 꾸며봤었죠. 그래서 보면은 테이블도 그렇고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좀 더 깔끔한 레이아웃을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HTML 구조를 적용을 하면서 공통되는 HTML 구조를 레이아웃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코드펜이나 아니면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코드펜에서 느낌표 탭 해보시면 이게 HTML의 원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HTML이 그냥 이 베이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메인을 시작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바를 시작할 거면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지 이 안쪽에서 구현을 할 수 있듯이 그냥 HTML도 요게 있어야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최상위 엘리먼트라고 하죠. 이제 태그와 태그가 묶여서 이런 걸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가장 최상위 엘리먼트는 HTML입니다. 모든 건 다 HTML 산하에 있어요. 그리고 HTML에는 두 가지 이제 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드, 하나는 바디입니다. 이렇게. 자, 보통 헤드에는 이제 메타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인코딩 정보라든지 페이지 타이틀이라든지 외부 CSS 링크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바디에 쓰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HTML 원문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HTML을 제작할 때마다 원래는 요거를 다 써줘야 돼요. 지금은 그냥 타임리프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원래는 이렇게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HTML을 만들어도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요거를 매번 쓰기가 조금 귀찮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모든 페이지마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50개가 있다면 그 50개에 전부 메타데이터, 부트스트랩 링크 그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딱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몇 개 없는데 그거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죠. 근데 우리가 HTML 쓰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GitHub 한번 들어가서 제가 링크 건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대부분 이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폰트랑 CSS랑 라이브러리랑 뭐 스크립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매번 매 페이지마다 다 붙어있다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우리 코드만 이렇게 해도 복잡한데 요거까지 있으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가독이 안 좋다. 그리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이런 링크 같은 거를 하나 지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넣었는데 빼도 괜찮다 싶어서 이 한 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페이지만 지워주면 되나요? 50개면 50페이지 다 지워줘야겠죠?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타이틀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자,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 요걸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도큐멘트라고 써 있습니다. 도큐멘트 쓰면은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이버라 쓰면 네이버라 나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이런 타이틀 정보라든지 어떤 인코딩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할 때도 여기 한쪽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타임리프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공통 레이아웃 구조 파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템플릿에 우클릭 눌러서 뉴 한 다음 HTML 파일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은 layout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공통적인 구조를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면 메타 태그라던가 타이틀이라던가 부트스트랩 CSS 링크라던가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주고 바디 안에는 우리가 삽입할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서 컴포넌트 형식으로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이트를 보면요. 자, 어디 사이트를 가도 대부분 헤더 똑같고요. 푸터 똑같습니다. 자, 헤더와 메인 컨텐츠, 푸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헤더를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헤더는 헤더대로 이렇게 따로 떼놔요. 그리고 사이트 페이지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만든 걸 자, 헤더 이렇게 따로 떼놓고 페이지가 뭐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자, 이 만든 헤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복붙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나중에 헤더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디만 바꾸면 되죠? 각각 페이지 들어가서 헤더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헤더 컴포넌트만 바꿔주면은 나머지도 다 바뀌겠죠. 그런 구조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좀 다 끄겠습니다. 다 끄고 이 세 가지만 열어놓을게요. 저는 이런 방식이 좀 더 편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은 켜져 있는 게 좀 더 찾아가기 쉽다 하시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디테일이랑 이제 리스트 위쪽에 뭐가 달려있죠? 부트스트랩이 달려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트스트랩 말고 다른 CSS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근데 페이지는 두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페이지들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었다? 레이아웃을 만들었다. 대략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부트스트랩 링크를 떼다가 레이아웃에 옮겨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옮겨줄게요. 제가 요거 달아드렸는데 요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헤더에 붙여 넣겠습니다. 메타는 위쪽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뷰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모바일 화면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구형 인터넷 뭐 익스플로러를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신 브라우저처럼 렌더링을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설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UTF-8은 한글 설정이고요. 위에 렌이 지금 EN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KO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사실 레이아웃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 좀 설정을 하고
돌려 쓰는 방식으로 쓸 거잖아요. 바뀌는 부분은 이 바디 부분만 페이지마다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그 바디를 어떻게 쓸 건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th 블럭 하고 레이 아웃 프레그먼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레그먼트 하고 여기다 컨텐트 한 다음 다시 th 블럭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항상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는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기본 템플릿 안에 삽입될 내용 스타트이고요. 엔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영역이 다른 페이지에서 삽입될 부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나요? 다 되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다 나오진 않는데 부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테일부터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제 여러분이 뭘 달아주시면 되냐,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하면 접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접어 보시겠어요? HTML 놓고 요거를 HTML로 이렇게 감싸줄 겁니다. 그리고 div 맨 앞쪽 홈키 눌러가지고 맨 앞쪽에 가시고 한번 탭 해주세요. 항상 태그 안에 태그를 넣을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if문을 쓰고 다음 거 쓸 때 여기서부터 안 쓰고 여기서부터 쓰죠. 그런 거랑 똑같이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도 사실 들여쓰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은데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HTML 이런 거를 잘 배운 것도 아니고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HTML 내에 있는 이 코드들 있죠? 이거 복사해서 코드펜에 간 다음에 붙여 넣고 여기 포맷 HTML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하세요. 그럼 싹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붙여 넣을 때 요것만 드래그해서 정렬해 주시면 끝납니다. 실제 뭐 이 방법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 다음 이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요거 달아줄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HTML 쓰고 요즘 깜빡했네요. 자, 이제부터
이 HTML 내에 있는 이 코드들이 레이아웃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자, 프래그먼트로 이렇게 컨텐츠가 들어갈 거다라고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설정할 때 레이아웃 하고 데코 무슨 컨테이너 자, 데코 그레이트 한 다음 여기서 물결 중괄호 레이아웃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 뜨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 이건 HTML 설정한 거고 이제 이 코드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다 설정해주면 레이아웃 프래그먼트 하고 이게 컨텐츠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서 레이아웃 프래그먼트라는 건 뭐냐면 타임리프에서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할 때 특정 위치에 어떤 내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가 예를 들어 내용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 있죠. 테이블 내용이 이 정도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 페이지만 딸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이 이렇게 한번 감싸집니다. 감싸지면서 진짜 HTML 원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요거 떼고 위에 거 복사해서 그대로 넣고 밑에다 HTML 꼭 감싸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는 끝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정렬 잘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CSS를 추가하거나 타이틀을 수정해야 될 때도 레이아웃 파일만 하나 딱 건드리면은 이제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으면 잘 된 겁니다. 잘 된 것 같죠? 자, 이걸 보니까 layout.html 이런 내용과 뭐 개별 페이지 내용이 잘 합쳐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면은 유지보수성이나 확장성이 훨씬 좋아지니까 앞으로도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